기역, 명사, 언어, 한글 자모의 첫째 글자, 기역이라 이르며 기에서와 같이 초성으로, 역에서와 같이 종성으로 쓰인다. 안녕하세요. 국어사전을 읽어드립니다에 여러분들을 위한 목소리 이수포입니다. 최근 국립국어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67%가 국어사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응답자들 중 4분의 1이 국어사전 사용이 번거롭고 불편해서라고 국어사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전은 말과 글의 기본이 되는 알맹이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그 알맹이가 단단해야 말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곱씹으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스쳐 흘렸던 의미들을 다시 챙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사전을 활자로가 아닌 말소리로 전달함으로써 사전의 글자가 작아 읽기 힘드셨던 어르신들과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일상이 바빠 사전 한 장 펼쳐볼 시간 없는 현대인들을 위해 글자가 가지는 고유의 이미지와 어감까지도 함께 담아드릴까 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기역자, 한글 자음, 기역 또는 그렇게 생긴 모양. 예문,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냐? 가, 평평한 장소나 어떤 물건이 끝나는 부분이나 바깥 둘레 부분. 예문, 소녀가 건너편가에 앉아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 가, 첫 번째, 누구라는 말에부터 그 말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또는 동물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예문, 다이어트를 한다는 누나가 밥을 먹고 있다. 두 번째, 무엇이라는 말에부터 그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문, 사과가 빨갛다. 세 번째,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에부터 변한 뒤의 것을 나타낸다. 예문, 구름이 변해서 비가 되는 거죠. 네 번째, 무엇이나 누구라는 말에부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예문, 난 바보가 아니야. 가가호호, 한 집도 빠지지 않고 모든 집. 예문, 오늘은 3일절이라서 가가호호에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가건물, 임시로 지은 건물. 예문, 새 교실을 지을 때까지 우리는 가건물에서 공부해야 해. 가게, 물건들을 차려놓고 파는 집, 대개 슈퍼마켓보다 작다. 예문, 집 앞 가게에서 술 좀 사올래? 가볍다, 첫 번째, 무게가 적다. 예문, 플라스틱 그릇은 가볍고 잘 깨지지 않으나 열에 약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무겁지 않고 기분이 좋다. 예문, 미팅 가는 친구의 발걸음이 가볍네.
세 번째, 소리나 색깔이 밝고 부드럽고 산뜻하다. 예문. 이 곡은 뻐꾸기 소리를 흉내낸 가볍고 즐거운 가락입니다. 네 번째, 대수롭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 예문.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다섯 번째, 주로 가볍게 꼴로 써서 심하지 않다. 예문. 딸기는 소금물에 넣어 가볍게 씻어. 여러분은 지금 국어사전을 읽어드립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가보.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한 집안의 보물. 예문. 이건 가보로 내려오는 도자기야. 가봉. 양장점이나 양복점에서 옷을 맞출 때 천을 몸의 치수대로 잘라서 임시로 대충 바느질한 것을 입어보는 것. 예문. 일주일 후에 가봉을 하러 오세요. 가부. 첫 번째,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하는 것. 예문. 내일 다시 연락 주시면 가부를 알려드리죠. 두 번째,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하는 것. 예문. 오늘 회의에서는 아파트 문고 설치에 대하여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가부장제. 아버지, 할아버지와 같이 한 집안에서 가장 힘이 있는 남자 어른이 가족을 지배하는 가족제도. 예문. 아직까지도 가부장제는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어. 가불. 앞으로 받을 임금이나 봉급의 일부를 미리 앞당겨 받는 것. 예문. 봉급을 가불하여 주식을 샀어요. 가뿐하다. 첫 번째, 무엇이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볍다. 예문. 교과서를 사물함에 두고 다니니까 가방이 가뿐하네. 두 번째, 몸이 상쾌하다. 예문. 목욕을 하고 나니 몸이 가쁘네. 벌써 밤이 깊었네요. 오늘도 두꺼운 국어사전 배고 잘 자요. 소설 들려주는 여자. 몰래방아. 나도향. 일. 덜컹덜컹 홈통에 들었다가 다시 쏟아져 흐르는 물이 육중한 물레방아를 번쩍 쳐들었다가 쿵 하고 확 속으로 내던져질 째 머슴들의 콧소리는 허연 개가루가 켜켜이 앉은 방앗간 속에서
청승스럽게 들려나온다. 쉔쉔쉔 구슬이 되었다가 은가루가 되고 대줄기같이 뻗치었다가 다시 쾅쾅 쏟아져 청룡이 되고 백룡이 되고 용솟음쳐 흐르는 물이 저쪽 산모퉁이를 심리 놔두고 돌고 다시 이쪽 들복판을 오리쯤 꿰뚫은 뒤에 이방원이가 사는 동네 앞기슭을 스쳐 지나가는데 그 위에 물레방아가 놓여 있다. 물레방아에서 들여다보면 동북간으로 큼직한 마을이 있으니 이 마을의 가장 부자요 가장 세력 있는 사람으로 이름을 신치규라 부른다.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그 집에 막실살이를 하여가며 그의 땅을 경작하여 자기 아내와 두 사람이 그날그날을 지내간다. 어떠한 가을밤 유난히 밝은 달이 고요한 이 촌을 한적하게 비추일 때 그 물레방앗간 옆에 어떠한 여자 하나와 어떠한 남자 하나가 서서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그 여자는 방원의 아내로 지금 나이가 22살, 한참 정열에 타는 가슴으로 가장 행복스러울 나이의 젊은 여자요. 그 남자는 50이 반이 넘어 인생으로서 살아올 길을 다 살고저 거의 쇠멸의 구렁이를 향하여 가는 늙은이다. 그의 말소리는 마치 그 여자를 달래는 것 같지. 예, 내 말이 조금도 그를 것이 없지. 쇳내 할멈에게도 자세한 말을 들었을 터이지만은 너 생각해 보아라. 네가 허락만 하면 무엇이든지 네가 하고 싶다는 것은 내가 전부 해줄 터이란 말이야. 그까지 방언이 녀석하고 네가 몇백 년 살아야 언제든지 막실구석을 면치 못할 터이니 허허 사람이란 젊어서 호강해보지 못하면 평생 호강 한번 하여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 아니냐. 내가 말하는 거이 조금도 잘못하는 것이 없느니라. 대강 너의 말을 쇳내 할멈에게 듣기는 들었으나 그래도 너에게 한번 바로 대고 듣는 것만 못해서 이리로 만나자고 한 것이다. 너의 마음은 어떠냐? 어디 허허 내 앞이라고 조금도 어떻게 알지 말고 이야기해봐. 응? 이 늙은이는 두말할 것 없이 신치규다. 그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방언의 계집을 들여다보며 한 손으로 등을 두드린다. 새침한 얼굴이 파르족족하고 기다란 눈썹과 검푸른 두 눈 가장자리에 예쁜 입, 뾰료통한 뺨이며 콧날이 오똑한 데다가 후리후리한 키에 떡 벌어진 엉덩이가 아무리 보더라도 이지적인 동시에 또는 창부형으로 생긴 여자이다. 계집은 아무 말이 없이 서서 짐짓 부끄러운 태를 지으며 미혹적인 웃음을 생긋 웃고는 고개를 돌이켰다. 그 웃음이 얼마나 짐승 같은 신치규의 만족을 사게 되었으며 또는 마음을 충동시켰는지 희끗희끗한 수염이 거의 계집의 뺨에 닿도록 더 가까이 와서 응, 왜 대답이 없니? 부끄러워서 그러니? 그렇게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데 하고 계집의 손을 잡으며 손도 이렇게 예쁠 줄은 여태까지 몰랐구나. 참 분길 같다. 이렇게 얌전히 생긴 이가 방언 같은 천한 놈의 계집이 되어 일평생을 그대로 썩는다는 것은 너무 가엾고 아깝지 않으냐. 예. 계집은 몸을 돌리려고 하지도 않고 영감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며 눈으로 땅만 내려다보고 섰다가 가까스로 입을 떼는 듯 하더니 제 말야 모두 쇳내 할멈이 여쭈었지요. 저에게는 너무 분수에 과한 말씀이니까요. 원 천만의 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게 무슨 소리냐. 너도 알다시피 내가 너를 장난삼아 그러는 것도 아니겠고 후사가 없어 그러는 것이니까 네가 내 아들이나 하나 낳아주렴. 그러면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되지 않겠니? 자, 그러지 말고 오늘 허락을 하렴. 그러면 내일이라도 방언이란 놈을 내쫓고 너를 불러들일 터이니. 어떻게 내쫓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리 어려울 것이 무엇이니?
내가 나가라는데 제가 나가지 않고 백일 줄 아니? 그렇지만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무엇? 저런 생각을 하니까 네가 이 모양으로 여태까지 있었지. 어떻단 말이냐? 그런 것은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자, 또 네 서방에게 들킬라. 어서 들어가자. 먼저 들어가세요. 왜? 남이 보면 수상해 알게요. 무얼 나하고 가는데 수상해 알게 무어야. 어서 가자. 계집은 천천히 두어 걸음 따라가다가 영감 하고 멈칫하고 서 있다. 왜 그러니? 계집은 다시 말이 없이 서 있다가 아니에요 하고 먼저 들어가세요 하며 돌아선다. 영감이 간이 달아서 계집의 손을 잡으며 가자, 집으로 들어가자. 그의 가슴은 두근거리는지 숨소리가 잦아진다. 계집은 손을 빼려 하며 점잖으신 어른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면서도 그의 몸짓에는 모든 것을 허락한다는 뜻이 보였다. 영감은 계집의 몸을 끌어안더니 방앗간 뒤로 돌아 들어섰다. 계집은 영감의 가슴에 안기어서 정욕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보면서 영감 말 한마디 하고 침 한 번 삼키었다. 영감이 거짓말은 안 하시지요? 아니, 그의 말은 떨리었다. 계집은 영감의 팔을 한 손으로 잡고 또 한 손으로는 방앗간 속을 가리켰다. 저리로 들어가세요. 영감과 계집은 방앗간에서 2, 30분 후에 다시 나왔다. 이 사흘이 지난 뒤에 신치규는 방원이를 자기 집 사랑 마당 앞으로 불렀다. 예. 방원은 상전이라 고개를 숙이고 예. 공손하게 대답을 하였다. 네가 그간 내 집에서 정성스럽게 일을 한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은 점잔과 주자를 빼면서 신치규는 말을 꺼내었다. 방원의 가슴은 이 많은 이라는 말 뒤에 이어질 말을 미리 깨달은 듯이 온 전신의 피가 가슴으로 모여드는 듯하더니 다시 터럭이라는 터럭은 전부 거꾸로 일어서는 듯하였다. 오늘부터는 우리 집에 사정이 있어 그러니 내 집에 있지 말고 다른 곳에 좋은 곳을 찾아가 보아라. 아무 조건도 없다. 또는 이곳에서도 할 말이 없다.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주인은 돈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팔 수도 있는 것이다. 방원은 가슴이 답답하였다. 자기 혼자 몸 같으면 어디 가서 어떻게 빌어먹더라도 살 수가 있지만은 사랑하는 아내를 구해갈 길이 망연하다. 그는 고개를 굽히고 허리를 굽히고 나중에는 마음을 굽히어 사정도 하여 보고 애걸도 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일이다. 주인의 마음은 쇠나 돌보다도 더 굳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자기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아내더러 안부인 마님께 사정을 좀 하여 얼마간이라도 더 있게 하여 달라고 하여 보아라 하였다. 그러나 아내는 방원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다. 도리어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오? 이제부터는 나를 어떻게 먹여 살릴 터이오? 너는 그렇게도 먹고 살 수 없을까 봐 겁이 나니? 겁이 나지 않고 생각을 해보구려. 인제는 꼼짝할 수 없이 죽지 않았소. 죽어? 그럼 임자가 나를 데리고 이곳까지 올 때에 무엇이라고 하였소? 어떻게 해서든지 너 하나야 먹여 살리지 못하겠느냐고 하였지요. 그래. 얼마나 나를 잘 먹여 살리고 나를 호강시켰소. 여태까지 이태나 되도록 끌고 돌아다닌다는 것이 남의 집 행랑이었지요.
예, 그것을 네가 모르고 하는 말이냐?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냐? 차차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든지 생기겠지. 설마 요대로 늙어 죽기야 하겠니? 듣기 싫소. 뿔 떨어지면 구워 먹지. 어느 천년에. 방원이는 가뜩이나 내쫓기고 화가 나는데 계집까지 그러하니까 속에서 열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육시를 하고도 남으련 왜 남의 마음을 글컹거리니? 왜 사람에게 욕을 해? 이년아, 욕 좀 하면 어떠냐? 왜 욕을 해? 계집이 얼굴이 노을해지며 대든다. 이년이 발악인가? 누가 발악이야? 계집년 하나 건사 못하는 위인이 계집 보고 욕만 하고 한 게 무엇이야? 그래, 은가락지 은비녀 한 벌 사주어 보았어. 내가 임자 하자고 하는 대로 하지 않은 것은 없지. 이년아, 은가락지 은비녀가 그렇게 갖고 싶으냐? 이 더러운 년아. 무엇이 더러워? 너는 얼마나 정한 놈이냐? 계집의 입속에서는 놈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인연 보게 누구더러 놈이래? 하고 손길이 계집의 낭자를 휘어잡더니 그대로 집어들고 두어 번 주먹으로 등줄기를 우리었다. 이 주리대를 안길련. 발길이 엉덩이를 두어 번 찌르니까 계집은 그대로 거꾸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다. 불어 흐트린 머리가 치렁치렁 끌리고 쌀룩한 눈에는 도끼가 섞이었다. 왜 사람을 치니? 이놈 죽여라 죽여. 어디 죽여보아라. 이놈 나 죽고 너 죽자. 하고 달려드는 계집을 후려쳐서 거꾸로 때리고서 인연이 죽으려고 기를 쓰나? 방언이가 계집을 치는 것은 그것이 주먹을 가지고 하는 일종의 농담이다. 그는 주먹이나 발길이 계집의 몸에 닿을 때 거기에 얻어맞는 계집의 살이 아픈 것보다 더 찌르르하게 가슴 복판을 찌르는 아픔을 방언은 깨닫는 것이다. 홧김에 계집을 치는 것이 실상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이빨로 물어뜯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때리는 그에게는 몹시 애처로움이 있고 불쌍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화풀이를 받아주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계집밖에는 없었다. 제일 만만하다는 것보다도 가장 마음 놓고 화풀이할 수 있습니다. 싸움한 뒤 하루가 못 되어 두 사람이 베개를 나란히 하고 서로 꼭 끼고 잘 때에는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감격이 일어나는 위안이 또다시 없습니다. 계집을 치고 화풀이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가슴을 에이는 듯한 후회와 더 뜨거운 포옹으로 위로를 받을 그때에는 두 사람 아니라 방언에게는 그만큼 힘있고 뜨거운 믿음이 또다시 없는 까닭이다. 계집은 일부러 소리를 높여서 꺼이꺼이 운다. 온 마을 사람이 거의 귀를 기울였으나 응, 또 사랑 싸움을 하는군 하고 도리어 그 싸움을 부러워하였다. 옆집 젊은 것이 와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들여다보며 인제 그만두라고 하며 말리는 신용을 한다. 동리 아이들만 마당 앞에 쭉 늘어서서 눈들이 둥글해서 구경들을 한다. (3) 그날 저녁에 방원은 술이 얼근해서 돌아왔다. 아까 계집을 치던 마음은 어느덧 풀어지고 술에 흥분된 마음에 그는 계집의 품이 몹시 그리워져서 자기 아내에게 사과를 할 마음까지 생기었다. 본시 사람이 좋고 마음이 약하고 다정한 그는 무식하게 자라난 까닭에 무지한 짓을 하기는 하나 그것은 결코 그의 성격을 말하는 무지함이 아니다. 그는 비척거리면서 집으로 향하는 길에 개슴츠레하게 풀린 눈을 스르르 내려감고 혼자 소리로 빌어먹을 놈 나가라면 나가지 무서운가? 제 집 아니면 살 곳이 없는 줄 아는 게로군. 흥, 되지 않게 다 무엇이냐?
돈만 있으면 제일이냐? 이놈, 네가 그러다가는 이 주먹 맛을 언제든지 볼라. 그대로 곱게 돼질 줄 아니? 하고 개천 하나를 건너뛴 후에 돈이 무엇이냐? 한참 생각하다가 아유, 한숨을 쉬고 나서 돈이 사람 죽이는구나. 돈. 흥,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니? 또 징검다리를 비척비척하고 건넌 뒤에 고 빌어먹으려니 왜 그렇게 포다를 부려서 장부의 마음을 긁어놓아. 그의 목소리에는 말할 수 없이 다정한 맛이 있었다. 그는 자기 계집을 생각하면 모든 불평이 쓰러지는 듯이 숙여든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보면서 허허, 저도 고생은 고생이지 하고 다시 고개를 숙인 후 내가 너무해. 너무 그럴 게 아닌데. 그는 자기 집에 와서 문고리를 붙잡고 잡아 흔들면서 예, 자니? 자? 그러나 대답이 없고 캄캄하다. 인연이 어디를 갔어? 그는 문짝을 깨어져라 하고 닫은 후에 다시 길거리로 나와 그 옆집으로 가서 여보 아주머니, 우리 집 색시 어디 갔는지 보았소? 밥들을 먹던 옆집 내외는 어디서 또 취했소 그려. 애 어머니가 아까 머리 단장을 하더니 저 방앗개로 갑디다. 방앗개로? 네. 빌어먹을련 방앗개로 무얼 먹으러 갔누? 다시 혼자 방아를 향하여 가면서 혼자 중얼거린다. 그는 방앗간을 막 뒤로 돌아서자 신치교와 자기 아내가 방앗간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아. 그는 너무 뜻밖의 일이므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한참이나 멀거니 서서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의 눈에서는 쌍심지가 거꾸로 섰다. 열이 올라와서 마치 주홍을 칠한 듯이 그의 눈은 붉어지고 번개 같은 광채가 번득거리었다.